967번 좀 볼게요. 이런 거 작년에는 학교 시험에 있었어요. 그래서 967번 같은 것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방법을 좀 보는 거고, 원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랑 어디가 달라졌냐면 이 부분이 달라졌어. 2a가 아니라 4a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나름 쉽게 낸 편이야. 난이도 상이 아니라 원래 근해 공식에서 반이 된 거잖아. 왜? 원래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원래 근해 공식을 통한 근을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2a가 아니라 4a 분해로 지금 나타냈어요. 잘 보시면요, 그러면 기존의 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올바르게 계산한 근이 있을 거예요. 올바른 근. 이 올바른 근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 분모가 2가 아니라 4가 됐다는 거는 2분의 1이 된 거 아니니? 그러면 올바른 근에 2분의 1이 되어서 잘못된 근이 나왔는데, 그 잘못된 근이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얘들아 올바른 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올바른 근이 나오겠지. 올바른 근에서 2분의 1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반대로 거꾸로 곱하기 2를 하면, 잘못된 근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올바른 근이 나오게 될 거잖아. 그럼 잘못된 근 두 개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면요, 올바른 근은 마이너스 4랑 6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근이 되는 거고, 그럼 올바른 근을 구하는 문제인가요? 이 2차 방정식에 올바른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올바른 근들의 곱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다라고 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풀릴 수 있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근호 안을 건드려요. 이러면 졸라 헷갈릴지, 몇 배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푸는 방법들,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푸는 방법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푸는 방법을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2분의 1배 됐으니까 올바른 근의 2분의 1배, 거꾸로 2배를 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거고, 근호 안에가 막 난리 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문제 보면은. 여기 뒤에도 혹시 있을까 한 번만 찾아볼게. 선생님이 설린 중인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근호 안에가 좀 만져져서 잘못된 문제로 나왔었어요. 잘못 계산한 문제. 만약에 근호 안이 만져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 잘못된 근이 바로 이거잖아. 이거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랑 3이 나왔대요. 만약에 잘못된 걸로 나오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잘못된 것 중에 큰 애가 누구고 작은 애가 누군지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 이 문제 이따가 찾아봐야겠어. 이게 큰 근이지. 여기 중간에 이 플러스 보호가 붙으면 큰 근이죠. 큰 근. 둘 중에 큰 근이 뭐냐면 3이잖아. 3이다. 그리고 4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놈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큰 애가 얘다, 작은 애가 얘다 놓고 이걸 풀어서 정리해줘야 돼요. 원래는. 이 문제가 선생님 지금 여기 없어서 좀 보여주고 싶은데 못 찾겠어. 한 번만 찾아볼게. 근해 공식을 잘못 외워요. 그리고 이거 하나 이제 공수 1에서 나오는 그 꿀팁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걸로 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지금 나온 김에 시간 얼마 없으니까 그거 먼저 소개해야겠다. 나온 김에. 일단 그 2차 방정식 배우면서 혹시 지난번에 공수 1 시간에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이너 배웠니? 근과 계수의 관계, 공수에서 배웠어요? 기억나요? 건우 기억나? 근과 계수의 관계?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 좀 하나 볼게요.
이거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은 아니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아두시면 2차 방정식의 근과 선생님은 그냥 근계수 관계라고 하긴 해. 계수의 관계라고 해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계수만을 가지고 두 근의 합이랑 곱을 구할 수 있는 건데 2차 방정식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두 근을 알파랑 베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저 계수로 구한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근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근의 공식을 참고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근의 합이래. 일단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인 놈이 있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인 놈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지. 지금 풀마로 합쳐서 쓰는 거죠. 그럼 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의 합은 이거 더하면 분모는 그대로 2a고 분자는 어떻게 되니? 루트 앞에 부호 다르니까 사라지죠. 소거되죠. 이 부분 소거돼요. 남은 것만 보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가 되잖아. 여기서 이제 분모랑 분자를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이게 바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뜻이야. 2차항 계수 분의 1차항 계수.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거 하락쌤이 이거 혹시 증명해 주셨나? 두 근의 근과 계수 이런 게 해주셨나? 선생님 지금 두 번 하는 거면은 너네 너무 다 알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두 근의 곱이잖아, 얘들아. 이거 두 근의 곱. 이거 잘 보시면 이거 합차 공식 써먹을 수 있는 형태예요. 합이 있고 차가 있는 형태여서. 분자는 합차 공식 이용할 수 있고 분모는 2a 곱하기 2a니까 4a 제곱이 돼요.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b제곱이 나오고 빼기 뒤에 있는 부호 다른 것의 제곱이야. 근데 루트 있는 거 제곱하면 그냥 근호가 없어지지.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단 말이야. 제곱을 하면. 요거 좀 정리할게요. 4a 제곱이고 분자는 b제곱 날라가고 플러스 4ac가 돼요. 여기서 분모 분자 4a 날리면 4a 약분해주면 a분의 c라고 해서 이게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두 근의 곱, 즉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아까 문제 지웠네? 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올바른 걸 다시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잘못된 근이 지금 뭐였냐면 근의 공식을 잘못해서 4a분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의 두 근이 뭐랑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랑 3이 나온 거고요. 이걸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그 여기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보면 여기 풀바로 붙어있지만 두 개 떨어뜨려서 생각해보자.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4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만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2b가 두 근의 합 되지. 여기 얘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지금 이것처럼. 그러면 이게 두 근의 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4a는 마이너스 2b 즉 a는 얘 b는으로 할게. b는 마이너스 2a라고 해서 이렇게 b를 a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이걸 두 근의 곱을 구해요. 그럼 얘네 이제 두 근의 곱을 하면은 지금 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증명한 요 상황이. 근데 이제 분모가 2a 곱하기 2a가 아니라 4a 곱하기 4a니까 얘는 곱했을 때 16a 제곱이 될 거예요. 16a 제곱. 그러면 16a 제곱이 나오고 위에는 어떻게 돼요? 위에는 똑같은 요 상황이거든요. 날라갈 거 날라가면 여기 되네. 4ac.
4AC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A 약분하고 4 약분을 해주면 4A분의 C 이렇게 돼. 두 분의 곱. 근데 이 곱이 뭐랑 똑같냐면 진짜로 나온 이 숫자의 곱이랑 똑같잖아요. 이게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래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4A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럼 B를 A로 표현하고 C를 A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저 방정식이 X제곱 BX인데 마이너스 2AX C인데 마이너스 24A는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걸 A를 지워봐. 양변을 A로 나눠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 돼서 이걸 풀면 아까 나왔던 근이랑 똑같은 근이 나와요. 아까 나왔던 게 4랑 6 관련된 그거 뭐였는데? 부호 하나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랑 6이었죠. 아까 나온 게.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4랑 6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원래는 지금 센에서 풀었던 것처럼 그냥 올바른 끈에 몇 배를 했느냐 그걸 가지고 푸는, 올바른 끈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그걸 보고 푸는 방법이 있고, 근계수 이용하면은 이렇게 또 풀리는 방법이 있어서 이건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근호 안에가 더럽게 만져질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이거 나중에 우리 내신 대비할 때 또 이 문제 있을 거예요. 지금 해봤자 또 까먹으니까 내신 대비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저렇게 풀리는 게 가능해요. 방정식의 풀이가 가능해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3학년 과정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안 써먹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유용하게 계속 써먹으세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구하는 거. 여러가지 2차 방정식의 풀이, 이 부분은 개수가 정수가 아닐 때 개수를 정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이거는 복잡한 연립방정식 풀이랑 거의 똑같은데 첫 번째 내용이 괄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겁니다. 예시 안 적어요. 분배 법칙으로 괄호 푸세요. 두 번째는 개수가 분수거나 소수면 연립방정식에서도 했어. 이거 정수로 만들죠. 양변에 뭐 곱해가지고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연립방정식에서 없었던 내용인데요.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 공통 부분이 있는 거는 이걸 그냥 하나하나 정직하게 풀면 되게 복잡하고 잘 안 풀릴 수 있어서 공통 부분에 관련된 거는 치환을 합니다. 치환. 공통 부분은 치환을 해서 풀어요. 되게 지금 무책임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좀 종합해서 할 수 있을 법한 문제를 찾아볼게요. (982번)
(982번이에요) 보이나? 공통 부분 보이나? 이 공통 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거, 그것이 치환이잖아요. 다른 문자, 예를 들어 뭐 대문자 A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야. 방정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수민이 다 했어? 아, 이 문제 너무 좋다. 이거 공수원이랑 연결돼서 한번 해볼게요. 989번. 982번 한 사람은 989번 한번 해봐요. 공통수학 1에서 기억이 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풀이가.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도 중3 버전, 공수원 버전 선생님 2개 다 해줄 거예요. 이거 가는 거는 나이 아이고 죽어 있다는 거가 근데 얘는 보조용이 자 보조용이 아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어라고 쓰고 생기는 꼭 아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건가? 머리가 먹어버리는 거 머리가 먼저 먹어버렸어. 자, 내가 보조용으로 쓰면 원래 의미가 안 쓰인다 그랬어요. 어디서 보호자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완료된 거예요. 자, 미리 놀러가 있다. 미리 숙제해 놨지. 됐어요? 숙제하는 거 완료. 자, 엄마 여행 갔다 이거 미리 놀는 건 안 뭐, 진짜 어디 위에 올려준 게 아니라 완료에 그래서 아어 있다가 메인이고 아어 먹다, 아어 먹다, 아어 주다도 완료해줍니다. 자, 이제는 미리 먹어버렸다, 미리 먹어줬다, 미리 먹었다. 다 완료. 982번 혹시 풀었나요?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시오인데 공통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전개해서 뭐 알아서 하겠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4차식이란 말이야. 4차 방정식.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푸는 2차로 내려서 차수를 내려서 푸는 거지. 낮춰서 치환했어요 선생님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다. 그러면 인수분해 가능해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원래 있는 걸 대입해도 되고 a 값을 먼저 구해 주셔도 됩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고 선생님 지금 무슨 짓 했냐면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해줄게. x제곱 플러스 4x가 첫 번째 이게 a죠.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a가 x제곱 플러스 4x가 5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방정식은 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항에서 플러스 3은 0이 되면서 x값이 두 개가 나오나?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x값이 나오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x값이 또 두 개가 나오는데 뭐랑 뭐가 나오나요? 수민아 뭐랑 뭐 나오니? 그치. x는 1 또는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하면 되는 건가?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 나온 이 모든 해의 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얘들아 다 더하면 얼마 되니? 얼마 돼요? 그치,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뭐 특정한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이 x값은 양수다 라고 하면 양수만, 음수다 음수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989번은 공수1에서 정말 많이 보는 문제야. 이걸 만약에 중3 버전으로 푼다 라고 하면요. 중3 버전도 풀이 해줄 거예요 지금. 중3 버전으로 푼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 fx는 0이라는 거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온 거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형태였었을 거야. x-알파, x-베타는 0인데 2차항 계수, x제곱의 계수가 뭔지 몰라서 그냥 a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죠. 두근을 보고 방정식을 작성한 거예요.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두 1차식이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fx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f4x-3이에요. 요 x자리에 4x-3을 넣은 것의 두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4x-3을 넣습니다. x자리에 4x-3을 넣었어요. 이거 중3 버전인데 선생님 솔직히 이 풀이 마음에 안 들거든? 이 풀이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풀이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중3 것도 한번 해줘야 돼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f4x-3이 되는 거고 이거의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요. a는 어차피 양변에 나눠지고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그렇게 x값을 두 개 찾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식이 0이 되려면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돼요. 한번 해봐. 대입해봐. 맞나 안 맞나 대입해봐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식은 x값이 어떻게 되니?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돼요. 이것도 맞나 대입해봐요. 0 되나 안 되나? 0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f4x-3은 0의 두 근이 바로 요 놈들이라는 거예요. 요 놈들의 합을 구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합 구해볼게요. 그러면 합은 분모는 4 그대로고 분자 더합시다.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6을 대입하면요. 4분의 12가 돼서 두 근의 합이 3이 돼요. 이거는 지금 중3 버전이야. 고1 때는 이렇게 풀면 진짜 바보예요. 시간 낭비예요. 고1 때 안 그래도 시험 문제 시간 부족한데 이렇게 풀고 앉아있으면은 등급 절대 안 나와.
이제 고1 버전으로 풀면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제 근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2차 방정식이든 모든 방정식의 근은 x자리에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알파랑 베타가 근이니까 이 자리에 넣으면 참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떤 게 나오냐면 f x자리에 알파를 넣어요. 그리고 f x자리에 베타를 넣어요. 그럼 이 식들은 둘 다 뭐가 되냐면 참인식이 되는 거예요. 참인식. 그럼 요 식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4x-3은 0이란 말이야. 이걸 만족하는 여기 들어갈 x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냐면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되고 베타가 들어갔을 때 0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찾는 거는 4x-3일 때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알파는 4x-3이랑 같겠니 안 같겠니? 알파마야 0 되니까 이게 0이 되려면 요거랑 알파랑 똑같은 값이어야겠지. 그리고요 베타도 4x-3이 돼야 되죠. 왜냐면 베타 들어가서 0 돼야 되는데 4x-3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값이 들어가야 0이 되니까 같은 값이라는 거야. 괄호 안에 있는 것들. 그러면 알파랑 4x-3이 똑같고 베타랑 4x-3이 똑같은데 우리는 어떤 근을 찾아야 되냐면 요 4x-3에 있는 요 x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알파는 4x-3과 베타는 4x-3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바로 여기 나올 근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올 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x로 정리를 좀 할게요. x로 정리 이거 암산 돼요? 마이너스 3 넘기고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은 첫 번째 방정식의 근에다가 3 더하고 4로 나눈 거와 같다라는 그런 두 근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이거 여기서도 나왔었다 아까? 중3 버전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였어? 이거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둘의 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둘의 합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중3 버전보다 사실은 훨씬 단축이 되죠. 지금 문제 풀이 구조상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정리. 두 근이 주어졌어요.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졌어요. 근은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니까 방정식의 x자리에 집어넣었어요. f 알파는 0이 돼야 되고 f 베타는 0이 돼야 돼. 근데 f 4x-3이 0이 되게 하는 걸 찾아라 라는 거야. 그러면 괄호 안에 똑같은 게 들어가야 이제 결과적으로 0이 나오겠지. 0으로 같은 값이 나왔다는 거는 괄호 안에 있는 게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랑 4x-3이 똑같고 베타랑 4x-3이 같은데 그럼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찾는 근을 구해주면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은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근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우리 알고 있는 조건 써먹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공수 1에서 똑같은 유형이 나와요. 혹시 라이트쌤 갖고 있나요 지금? 건우야 이따가 다음 대우식 말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상담해야겠다 너는. 지금 시간이 애매해요. 라이트쌤에서 요 문제거든요. 연습 좀 해봐야 돼. 어디 있을까? 찾아줄게요. 요겁니다. 좀 어려운데. 찾았다. 자, 555번이에요. 라이트쌤 555번. 수미 안 받았니? 문제 써줄게. 라이트쌤 가져온 사람들은 555번 좀 해보세요. 선생님 없거든? 그냥 써야겠다. 다이미가 못 써야겠어요. 아, 푸셔도 됩니다. fx는 0의 두 근 알파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4.
요거야. 요거예요. 완전 비슷하죠, 저 문제. 잘 풀었군요. 두 번째 버전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중3 버전은 되게 까다롭잖아요. 식 굳이 왜 세워? 이 버전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날 얘들아 테스트 한번 볼게요. 주간 테스트. 이거 얘들아 알파 f x 자리에 알파 넣고 베타 넣으면 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어.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대입을 해주면 f 알파도 0이 돼야 되고 f 베타도 0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떤 거 찾는 거냐면 f 2x 플러스 1은 0 이걸 만족하는 여기 들어갈 x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근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참이었냐면 알파 또는 베타가 들어가야 참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 2x 플러스 1이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 0이 되려면 알파랑 같아져야 되고 또는 2x 플러스 1이 베타랑 같아져야 는 0이 되겠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 들어갈 x값을 한번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x값이잖아. 그래서 x값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x값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x값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두 근이 되는 거고 이 두 근의 합을 물었으니까 더해줍니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해주시면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4라고 나왔으니까 4를 대입해보면 2분의 2가 돼서 결국에는 두 근의 합은 1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이라고 해서 잘 맞췄나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원에서도 연계돼요. 이거 중3 거 하면서 선생님 중간중간 계속 공수원 얘기하잖아. 연계되는 문제니까 그 유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저렇게 알파 베타 대입하는데 사실 저 대입하는 과정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2x 플러스 1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되니까